2011년도에 지었으면 이게 엘리베이터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은 만약 강남권은 제가 투자할 때 이런 얘기 드려요. 강남에서 다세대 주택 투자하려면 첫 번째가 개발이고 네. 두 번째가 우리 갭 투자예요. 근데 네. 개발을 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뭐 방배동이나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뭐 강남권의 재개발 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남을 개발 보고 들어가기는 적합하지는 않고 결국은 갭 투자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반포 1동 같은 경우는 원룸이고 엘리베이터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 바로 길 건너편에 신논현역 뒤에 가면 논현동 있잖아요. 네. 논현동 가면 같은 가격대가 우리 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그 서초구 반포동 네. 718에 14번지 네. 그 빌라가 있는데 땅은 한 5평 되고 건평은 7평에 원룸인데 네. 그걸 팔아서 뭐 딴 걸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그 뭐 재개발이라도 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임대를 주고 계세요? 네, 주택은 이거 외에 더 보유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주택은 네. 뭐 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 명의랑 이거는 그럼 1주택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 애 앞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명의 문제는 딱히 없고 그래서 향후 가치가 좀 궁금하신 거죠? 네, 항로 가치가 그렇고 저 아파트가 재건축하는 게 네. 하나 또 있기는 있는데요. 네. 어떤 아파트 네. 보유하세요? 그 저 신동아요. 저 강동구 네. 그 저 구분다리 여기 있는데 거기 길동이라더라고요. 네, 여기도 그럼 거주 안 하시고 그냥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는 저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저 재건축. 이거를 근데 가지고 계세요? 네. 이거는 그럼 우리 어머님 명의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그 애 명의로 돼가 있어요. 그럼 자녀분 한 분이 지금 말씀 주신 길동 신동아 아파트도 보유하고 계시고 반포의 다세대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녀분께서 2주택 상황이신데 우선 먼저 이 반포의 718에 14번지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매수 언제 하셨어요? 빌라 2014년도에 했어요. 14년도? 예, 14년도에 그게 뭐 2014년도 11년도에 지은 거라면서 14년도에 사주더라고요. 14년도? 11년도에 완공된 거예요? 11년도에 완공됐어요. 이 지역이 이때 당시에 우리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반포 1동, 그러니까 논현역에서부터 지금 따지면 신논현역까지 요 지역이 컴팩트 도시라고 해서 재개발을 추진했었어요. 네. 근데 흐지부지하게 이제 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얘기만 네. 나오다가 이제 그냥 구체화되지 않고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근데 그 시기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재개발이 지정되지 않으니까 신축들을 지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이 2011년도에 지은 집들이 엄청 많아요. 네. 대부분 다 2011년도, 12년 이때 지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원룸들을 되게 많이 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도 원룸이에요. 원룸이시죠. 그래서 네. 지분 쪼개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가 많아졌다는 뜻이죠, 결국은.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재개발 보고 이 지역을 계속 들고 가기는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2011년도에 지었으면 이게 엘리베이터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은 만약 강남권은 제가 투자할 때 이런 얘기 드려요. 강남에서 다세대 주택 투자하려면 첫 번째가 개발이고 네. 두 번째가 우리 갭 투자예요. 근데 네. 개발을 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막 방배동이나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뭐 강남권의 재개발 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남을 개발 보고 들어가기는 적합하지는 않고 결국은 갭 투자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반포 1동 같은 경우는 원룸이고 엘리베이터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 바로 길 건너편에 신논현역 뒤에 가면 논현동 있잖아요.
네. 논현동 가면 같은 가격대가 우리 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도 있고 더 신축들이.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들 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거주를 신논현역 쪽, 그러니까 논현동 쪽으로 많이 거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전세 가격이 이쪽에 훨씬 더 높아요. 네. 전세 가격이 높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높으면 갭 투자,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갭 투자를 하려면 이쪽 네. 자리가 투자금이 훨씬 더 적게 들겠죠, 논현동이. 네. 그러면 우리 것보다 논현동의 거래량이 더 많아질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갭 투자라는 거건데 반포 일동은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갭 투자에서는 좀 적합하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네.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리고 원룸이고 이러면 임차인들 네. 수요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은 단기 월세나 이런 것들이 많지 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갭 투자의 의미로 봤을 때는 반포 일동이 좀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아드님이 가지고 자녀분이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댔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길동에 이제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예, 19평 아주 작은 네. 거로. 그것도 결국은 이제 재건축이 돼서 뭐 25평을 받든지 뭐 이렇게 아니, 19평에서 19평으로 갔어요. 19평으로 갔어요. 이제 네. 그거를 받아서 뭐 거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또 내려면 이것도 네. 언젠간 털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왜냐하면 매도도 그렇게 뭐 오늘 내놓는다고 아파트 좀 바로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도를 좀 준비해서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원인 두 가지가 좀 힘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매도 전략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지어야 되는 건 어떻게 되나요? 그걸 기다려서 제가 아까 영동고속도로 지하사업 말씀드렸죠. 이게 정부 차원에서 뭐 구체화되거나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고 반포 일동을 가져가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적합하지 네,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중간에 내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면 가져가면서도 같이 올라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거는 진짜 그거 하나만 보고 가면 너무 오래 언제 될지 모르는 정부의 기다림만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건 적합한 투자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지금 시세가 얼마나 하나요? 지금 이쪽에 시세가 원룸 같은 경우면 한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정도 할 거예요 아마. 3억 초반이면 3억 한 3천 이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안다고. 왜냐면 길 건너편이 조금 더 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아마 주변 시세를 한번 더 알아보세요. 아마 그 정도 시세 정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3억 천에서 2천 사이 팔면 되겠네요. 아마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사이니까 아마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 그 정도 시세일 거를 해요. 제가 이제 집 네. 내부를 본 건 아니니까.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